네, 맞습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다들 지갑 가벼워질 준비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반대로 제 포트폴리오 지갑을 좀 두둑하게 채울 만한 게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장 전체는 뭐 사상 최고가 근처에 있지만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여전히 흥미로운 기회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숨겨진 기회들에 대한 겁니다. 각기 다른 투자 스토리를 가진 세 개의 배당주인데요. 제가 별명을 한번 붙여봤는데 첫 번째는 쓰러진 거인. 쓰러진 거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견고한 요새. 마지막은 현대판 통행료 징수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와, 별명만 들어도 어떤 기업 들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단순히 이 주식이 좋다, 이게 아니라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그 가격표 뒤에 어떤 논리가 숨어 있는지 함께 파헤쳐보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업, 쓰러진 거인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기업은 듣고 정말 의외였어요. 바로 오젬픽, 위고비로 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노보 노디스크잖아요. 아니, 약이 없어서 못 판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이 회사의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70%나 폭락했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주가 급락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예상보다 훨씬 더 거세진 경쟁 구도예요. 아, 역시 경쟁사. 그 일라일릴리 말이죠. 맞습니다. 일라일릴리가 정말 무섭게 치고 나오면서 이거 시장 점유율이 뺏기는 거 아니냐 하는 공포가 확 커졌고요. 근데 일라일릴리의 등장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시나리오 아닌가요? 물론 강력한 경쟁자이긴 하지만 그게 주가를 70%나 끌어내릴 정도의 새로운 뉴스인가 싶기도 한데요. 좋은 지적이에요. 사실 경쟁 심화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죠. 두 번째 이유가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바로 조제 약국이라는 뭐랄까 복병의 등장이죠. 조제약국이요? 그게 뭔가요? 예전에는 약품이 부족하니까 임시 방편으로 생겨났던 곳들인데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의 가격 결정력이나 유통망을 계속 흔들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생각보다 문제가 복잡한데? 하는 불안감이 확산된 거죠. 아, 예상치 못한 변수가 계속 생겨나면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이군요. 근데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건 좀 구조적인 문제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예전의 독점적인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좀 회의적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현재 주가에는 그런 비관론이 전부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시각은 바로 그 비관론이 과도하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과도하다. 네. 잠재적인 반등의 근거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짚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밸류에이션 매력입니다. 202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4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잠깐만요. PER 14배 미만이라고요? 지금 비만 치러제 시장이 앞으로 10년간 1,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들 하잖아요. 그런 시장의 선두주자에게 PER 14배라는 건 이건 뭐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거의 0으로 보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지금 오젬픽 대란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이상한 평가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 괴리에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시장의 공포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너무 심하게 훼손했다. 이런 판단입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이런 상황을 버티게 해주는 배당이에요. 현재 배당 수익률이 3.6%인데 이건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이거든요. 와, 주가가 떨어지니까 배당 매력이 오히려 부각된 거군요. 그렇죠.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쏠쏠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성장성에 대한 의심이 주가를 눌렀지만 역설적으로 그 덕분에 배당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진입점이 열렸다. 흥미롭네요. 그럼 마지막 근거는 결국 이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네, 바로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올해 새로 교체된 CEO가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훨씬 공격적인 M&A나 판매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경쟁이 심해졌다고 우리도 가만히 있진 않겠다. 이런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 거죠. 아, 정리하자면 시장의 과도한 공포 덕분에 강력한 성장 산업의 리더 기업을 높은 배당을 받으면서 새로운 리더십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역발상 투자라고 할 수 있죠. 듣고 보니 정말 쓰러진 거인이라는 별명이 딱 어울리네요. 모두가 등을 돌릴 때 그 가치를 알아보는 투자. 물론 용기가 필요하겠지만요.
자, 그런데 이런 변동성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심장이 쫄깃해지는 투자 말고요. 만약 정반대로 포트폴리오에 딱 박아두면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그런 요새 같은 주식을 찾는다면 어디를 봐야 할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두 번째 기업, 무디스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견고한 요새라는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 회사죠. 무디스. 사실 아주 화려하거나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은 아닌데요. 어떤 면에서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계 경제가 무엇을 기반으로 움직이는지 생각해보면 쉬워요. 바로 부채죠. 아, 빚이요? 네. 개인,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모두 빚을 내서 무언가를 하잖아요. 무디스는 바로 그 수많은 부채에 대해서 이 빚은 갚을 능력이 이 정도 됩니다. 라고 등급을 매겨주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독점적인 기관 중 하나예요. 아, 그러니까 세상이 빚으로 돌아가는 한 망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네요. 사실 신용평가사라고 하면 좀 딱딱하게 들리는데 들어보니 이건 뭐 세계 경제의 인프라 그 자체라고 봐도 되겠어요. 돈을 빌리려는 모든 주체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같은 거니까요. 맞아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와 브랜드. 이게 다른 경쟁자는 절대 넘볼 수 없는 경제적 해자, 즉 성을 둘러싼 깊은 강 역할을 해주는 거죠. 회자. 네. 경기가 좋든 나쁘든 기업과 정부는 계속 자금을 조달해야 하니까 무디스의 사업은 마를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독점적인 안정성이 엄청난 수익성으로 이어지고요. 그렇다면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에서 나오겠군요. 정확합니다. 무디스는 15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늘려왔어요. 15년이나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여력이에요. 2025년 예상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비율,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25%밖에 안 돼요. 25%요? 네. 벌어들이는 돈의 4분의 1만 주주에게 돌려주고도 그 정도 배당이 가능하다는 건 앞으로도 배당을 꾸준히 늘릴 힘이 넘쳐난다는 뜻이죠. 와, 정말 철옹성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건 모두가 알 테니 결국 가격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2025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이 32배라고 하니 솔직히 비싼 거 아닌가요? 안정적인 건 알겠는데 이 가격을 주고 사는 게 합리적일까요? 성장성이 노보노디스크처럼 폭발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네. PER 32배. 절대적인 숫자만 보면 분명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하지만 이걸 훌륭한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표현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이다. 네. 노보노디스크처럼 파격적인 할인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 품질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개념으로 접견해야 한다는 거죠. 향후 3년에서 5년간 연평균 11%에서 12%의 꾸준한 이익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성장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노보노디스크가 시장의 공포를 역이용해서 헐값에 나온 우량주를 사는 전략이라면 무디스는 모두가 인정하는 명품을 제값 주고 사서 장기적으로 그 가치를 누리는 전략에 가깝겠네요.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맞아요. 투자의 목표와 성향에 따라 전혀 다른 선택지가 되는 거죠. 무디스는 포트폴리오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줄 견고한 요새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무디스 얘기를 부채 통행료 징수소라고 하셨는데 우리 일상에서 훨씬 더 직접적으로 통행료를 걷어가는 회사가 있잖아요. 아마 거의 매일 우리 모두가 이용하고 있을걸요? 바로 그게 우리의 마지막 기업 마스터카드죠. 현대판 통행료 징수소라는 별명을 가진 회사입니다. 마스터카드. 현금 없는 사회로 가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기업 중 하나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통행료라는 관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대한 고속도로라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카드를 긁을 때마다, 즉 그 고속도로 위로 수많은 결제 거래가 오갈 때마다 마스터카드는 그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즉 통행료로 받아요. 아, 여기서 핵심은 수수료가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비율 기반이라는 점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정말 영리한 비즈니스 모델인 이유죠. 만약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5%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는 커피값, 식료품값도 5% 오르겠죠. 그러면 같은 물건을 사도 카드 결제 금액은 5% 늘어나고 마스터카드의 수수료 수입도 자연스럽게 5% 증가합니다. 와, 정말 소름 돋게 똑똑한데요.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의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거네요. 제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할 때 제 소비가 그대로 누군가의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고 있었다니 기분이 좀 묘한데요. 그렇죠.
현금에서 카드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트렌드에 더해서 인플레이션까지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아주 강력한 모델입니다. 당연히 현금 흐름이 막대할 수밖에 없고 덕분에 마스터카드 역시 14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늘려왔어요. 그렇다면 밸류에이션도 무디스처럼 만만치 않겠는데요. 통행료 징수소라는 별명만 들어도 싸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예상대로입니다. 2025년 예상 PER이 32배를 넘어가니까 무디스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은 수준이죠. 이것 역시 훌륭한 비즈니스에 대한 공정한 가격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분석가들이 마스터카드의 향후 3년에서 5년간 연평균 이익 성장률을 15%로 전망한다는 거예요. 15%요? 무디스가 11에서 12%였던 걸 생각하면 훨씬 높은데요. 결국 무디스와 비슷한 가격표가 붙어 있지만 그 안에는 더 높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무디스가 안정성의 대명사라면 마스터카드는 그 안정성에 높은 성장성까지 겸비한 프리미엄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두 겸 모두 가격표는 높지만 그 가격에 합당한 이유를 가진 명품 같은 존재들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서로 다른 투자 아이디어를 깊게 파봤네요. 시장의 공포를 딛고 제도약을 노리는 쓰러진 거인 노보 노디스크,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요새 무디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타고 꾸준히 성장하는 통행료 징수소 마스터카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이 있다면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 단순히 싼 주식이나 비싼 주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현재 가격표에 대한 이유를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에 가깝죠. 노보노디스크의 낮은 가격이 정말 회복 불가능한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공포 때문인지 또 무디스와 마스터카드의 높은 가격은 단순히 거품인지 아니면 그들이 가진 뛰어난 품질과 성장성에 대한 합리적인 프리미엄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가격표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가격표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왜 싼지 왜 비싼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 나눈 세 기업은 그 이유가 각기 다른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 더 공감하고 또 본인의 투자 성향과 맞는지는 각자 판단해 볼 문제고요. 오늘 살펴본 턴어라운드, 요새, 통행료 징수소라는 이 세 가지 프레임은 비단 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 기회를 분석할 때도 정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사고의 틀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매일 마주하는 기업들 중 이 세 가지 범주에 들어가는 곳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미처 인식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매일같이 통행료를 내고 있는 곳은 어디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지갑에서 매달 조용히 돈을 빼가고 있는 바로 그 기업이 최고의 투자처일지도.